안녕하세요. 건강한 장기 투자자 주린이입니다. 오늘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소식은 그리 특별한 소식은 아니고 이미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는 분들은 다 아실 내용이라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만 정리하고 다시 한번 주목해 볼 만한 내용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픈엣지의 주력 제품은 NPU IP, 메모리 시스템 IP 제품으로 메모리부터 AI 플랫폼 IP까지 공시 공급이 가능한 유일한 글로벌 기업이고 차세대 HBM이라고 불리는 CXL 제품을 개발 및 공급하면서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국내외 대형 기업들의 성공적인 IP 라이선싱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르네사스 등 다수의 기업들과 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동사의 CEO가 말하기를 올해 글로벌 고객사의 첨단 공정 프로젝트를 위한 라이선싱이 논의 중에 있고 그리고 2030년까지 글로벌 톱5라는 목표를 드러내면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 소식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부분으로는 글로벌 탑티어 고객을 포함한 다수의 성공적인 IP 라이선싱 사례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아직 스타트 기업이다 보니 초석을 잘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내외 대형 기업들과의 다수의 계약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 내포된 의미가 많다고 해석할 수 있고 당장의 유의미한 실적을 보이지 않더라도 고객사들의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성현 대표의 글로벌 탑5라는 자신감 있는 목표가 근거 있는 자신감인지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은 2분기 IR 자료가 나와서 올해 1분기 성적과 비교하면서 보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변화 없이 2분기 역시 실망스러웠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전분기 대비해서 누적 라이선스 계약만 3건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외에는 큰 특별한 변화는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 부분을 확인해 보실 텐데요. 반도체 IP 기업의 핵심 경쟁력은 맨파워입니다. 그래서 좋은 인재를 채용하고 보유하고 있는지가 저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고 뿐만 아니라 인력 증가는 기업의 성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매년 인력 추이를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은 동사의 차세대 먹거리 부분인데요. 여러 차세대 제품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주목해 볼 만한 부분으로 CXL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CXL 기술은 차세대 HBM이라고 불릴 만큼 고성능 반도체에 꼭 필요한 기술이고 해당 제품에 대한 이력으로는 과거 고객사에게 납품한 이력도 있고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도 차세대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CXL 시장이 개화된다면 국내 대표 CXL 기업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CXL 제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앞으로 CXL 제품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25년 2분기 매출 현황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2분기 실적을 보시기에 앞서 격자 성장주 기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얼마나 빠르게 흑자 전환을 달성하는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매출이 성장하는지 유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25년 2분기 매출은 26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46%,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36%로 장단기 모두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지속적인 수준은 확보했으나 매출 인식이 하반기에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 매출 변동 요인을 보시면 1분기부터 지속적인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IP 제공 일정에 따라서 매출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라이센스 계약이 증가하는 만큼 유지보수 매출 또한 확대되는 중이며 기타 부분에서는 오픈엣지 스퀘어양 매출은 분기당 2억 원 내외로 발생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오픈엣지 기업은 꾸준한 매출 성장이 중요한데 연도별 매출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4년 4분기부터 매출이 꺾이면서
현재까지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결과적으로만 봤을 때는 분명히 비중을 줄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올해 3분기부터 매출 인식을 통한 성장세를 회복한다고 나와 있지만 이미 주주들은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반등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주가가 상승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증권사에서 추정하는 26년 흑자전을 위해서라도 올해는 어느 정도의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영업이익 부분인데요. 매출 성장에 따른 수익성은 자연스럽게 개선되기 때문에 매출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 더 유효하지만, 핵심 내용만 보시면 주요 비용은 연구개발 및 인건비에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보시고 마지막 수주 현황에 대해서 보시면 25년 2분기 총 수주 건수는 3건으로 꾸준한 수주 확보가 이어지고 있고, 하반기는 상반기 대비 개선된 수주 실적을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왼쪽 수주 현황을 보시면 연초부터 지속되는 수주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이는 해외에서의 경쟁력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부족했던 국내와 중국의 프로젝트들은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 아래 하반기 전망 부분을 보시면 LPDDR6와 5X 등의 고성능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국내와 중국에서의 신규 수주 수요가 올해 매출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오픈엣지 기업이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이 하반기 매출 이식과 함께 수주 확보를 통한 수익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올해 상반기부터 지속적인 수요가 이어지고 있고, 이는 3분기부터 매출 인식이 되면서 실적 반등과 함께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수요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뉴스를 통해서 상반기 100억 원을 상회하는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2분기 실적이 나름 기대되게 만들었던 부분이었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매출이 26억 원밖에 되지 않아서 많이 좀 실망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기업의 실적도 그렇고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바닥 부분에 있는데요. 이는 많은 주주들이 이미 어느 정도 지쳐서 떠났다고 볼 수 있고, 바닥을 다지면서 이미 많이 소외됐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얼마나 좋은 실적을 보여줄지에 따라서 이번만큼은 동사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언젠가 오르겠지라는 무지성성 장기 투자로 기회비용을 날리는 것 또한 큰 손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성이 정체되거나 꺾이는 모습이 보인다면 때로는 과감히 손실 구간에서도 결과를 인정하고 결단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투자가 꼭 실패라고 판단하고는 있지 않지만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경험 또한 저를 성장시키는데 좋은 투자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하락 추세는 어느 정도 멈추고 횡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바닥을 다지고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 있는 구간에 와 있다고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추세로 이어질지는 하반기 기업의 실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꼭 비중 조절과 함께 무리해서 투자하지 마시고 올해 동사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를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증권사 기준으로 26년을 흑자전의 해로 보고 있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올해가 실적으로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동사의 매매 계획에 대해서는 상황에 맞게 대응하고 영상으로 공유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